늦은 밤, 텅 빈 얼음판 위에 어린 소녀가 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오늘은 그만하면 안 돼. 딸의 눈물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딸을 얼음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모진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를 사로잡은 피겨 여왕 김연아의 어머니입니다. 얼음판 하나 변변치 않던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그 우아한 미소 뒤에는 20년의 눈물과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가의 꿈을 접고 딸의 인생을 자신의 전공으로 삼은 한 어머니. 오늘 그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김연아라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입니다. 하얀 얼음판 위에서 나비처럼 날아오르고 꽃잎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온 국민이 TD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던 그 우아한 몸짓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연아가 자라난 이 나라는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얼음판 하나가 귀했고 제대로 된 훈련장 하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외국에는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신는 아이들이 수천 명씩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서는 동네마다 얼음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온 나라를 다 뒤져도 피겨 선수가 마음 놓고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얼음판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선수가 조용히 연습할 시간은 모두가 잠든 새벽이나 깊은 밤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연아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는 세계 각국의 심판들이 점수를 매기는 큰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는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출전한 거의 모든 큰 대회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모든 시상대에 올랐다는 뜻으로 올포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록은 세계 피겨 역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공중으로 몸을 던져 여러 바퀴를 도는 것을 점프라고 부릅니다. 세 바퀴를 도는 것을 트리플 점프라고 합니다. 김연아는 이 어려운 트리플 점프를 2개나 잇따라 뛰어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말입니다. 세계의 심판들은 김연아의 점프에 늘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어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그때까지 아무도 넘지 못했던 꿈의 점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세계 피겨의 역사를 우리 김연아가 새로 쓴 것입니다. 그날 외국의 해설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김연아의 이름을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김연아는 마침내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날의 연기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방송사가 김연아의 이름을 불렀고 외국의 전문가들조차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김연아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그 우아한 미소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견뎌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 여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조명을 받은 딸이 아니라 그 조명 뒤 어두운 자리에서 딸을 지켜본 어머니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연아가 겨우 7살 어린아이였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동네 실내 빙상장에 갔습니다. 그저 취미로 아이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쳐 볼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코치가 어린 김연아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처럼 스케이트의 재능을 가진 아이는 제가 처음 봅니다. 선수로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처음에 그 말을 흘려들었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인사치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피겨 선수라니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혹시 내 게으름 때문에 이 아이의 재능이 그냥 묻혀버리면 어쩌나. 그 생각이 어머니를 밤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 박미희 여사는 사실 자신만의 꿈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재능을 발견한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붓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하는 나의 전공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연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보다도 더 뜨겁게 연에게 헌신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한 어머니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딸의 꿈을 자신의 전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하루는 온통 딸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운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운동인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으로 볼 때는 그저 아름답고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진 끝에 겨우 얻어지는 것입니다. 얼음판은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 위에서 공중으로 몸을 던져 세 바퀴를 돌고 다시 한 발로 착지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얼음 바닥에 온몸이 부딪힙니다. 어린 김연아의 몸에는 늘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리,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겹겹이 들었습니다. 발은 딱딱한 스케이트 안에서 짓눌려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졌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또 얼음 위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늦은 밤이면 또 하나의 일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몸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얼음과 부딪힌 딸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눕혀놓고 굳은 근육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딸의 다리를 주무르는 동안 어머니의 손도 함께 부르텄습니다. 어떤 밤은 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밤새 딸의 곁을 지키며 아픈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딸이 겨우 잠들면 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까지 고생시켜도 되는 걸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늘 그런 물음이 오갔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다른 아이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어머니는 딸을 깨웠습니다. 어린 딸이 이불 속에서 잠에 취해 칭얼거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잘래. 나 너무 졸려. 어머니도 사실은 딸을 더 재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등을 다독이며 일으켰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힘내자. 얼음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니. 그렇게 모녀는 매일 같은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길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지겹도록 반복된 새벽이 결국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서 시작한 아이라도 이 고통 앞에서는 날마다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김연아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은 얼음 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잠시 그려보겠습니다. 늦은 밤, 텅 빈 빙상장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김연아는 홀로 차가운 얼음 위에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점프를 시도했지만 계속 넘어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얼음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오늘은 그만하면 안 돼? 나 정말 더는 못하겠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딸의 눈물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그 얼음보다도 더 시렸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아야,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란다. 이 고비만 넘으면 저 위로 날아오를 수 있어. 엄마가 여기 있잖니.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 딸은 할 수 있어. 어머니의 그 말에 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얼음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날마다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녹초가 된 딸을 다시 얼음 위로 밀어내는 그 모진 마음. 그 마음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매니저였고 운전기사였고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피겨 선수를 위한 전용 훈련장이 없었기에 일반 사람들의 이용이 모두 끝난 늦은 밤에야 얼음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딸을 채 태우고 얼음이 있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이 도시, 어떤 날은 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딸이 훈련하는 동안 어머니는 추운 관중석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연하의 분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딸이 잠들면 어머니는 딸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어느 점프에서 자세가 흐트러졌는지, 어느 동작에서 힘이 빠졌는지 밤새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의 경기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어느새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딸이 얼음 위에서 싸우는 동안 어머니는 얼음 밖에서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딸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아서 시작한 일도 날마다 반복되면 지치는 법입니다. 하물며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픈 훈련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매일 견뎌냈겠습니까? 김연아도 수없이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날에는 그토록 좋아하던 스케이트가 밉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운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얼음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곁을 지킨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김연아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아이도 날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만 온 정성을 쏟는 동안 다른 가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잊은 적도 있었고 큰딸의 졸업식에 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유난스럽다고 극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말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아이의 꿈은 내가 지킨다. 그 마음 하나로 어머니는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오해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모습, 그 하나면 내 인생의 고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지신다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잠시 후에라도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묵묵히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큰 무대로 향합니다. 어느덧 김연아는 이 나라에서는 겨룰 상대가 없는 선수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 건너 캐나다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코치와 세계 최고의 안무가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오서라는 이름난 코치와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뛰어난 안무가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였습니다. 어린 딸을 홀로 그 먼 곳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다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머니는 딸의 밥을 짓고 딸의 빨래를 하고 딸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외국 코치와 딸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일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딸이 힘을 내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손수 한식을 지어 딸을 먹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수저를 놓던 딸도 어머니의 밥상 앞에서는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낯선 캐나다 땅에서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문득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나 한국이 너무 보고 싶어. 친구들도 보고 싶고. 어머니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쓸어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연아야, 조금만 더 참자. 네가 얼음 위에서 활짝 웃는 그날이 오면 그때 우리 다 함께 웃으러 가자. 엄마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게. 그 말에 딸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모녀는 그 먼 이국의 밤을 서로의 온기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밴쿠버 올림픽입니다. 김연아가 얼음 위로 나서던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김연아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오르고 바람처럼 미끄러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연기가 끝나자 세 개의 관중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점수가 발표되던 순간 김연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온 국민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그때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관중석 저 뒤편,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 자리에서 두 손을 꼭 맞잡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김연아는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소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관중석 맨 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숨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연기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딸이 첫 점프를 완벽하게 뛰어오르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환호했습니다. 딸의 몸짓 하나하나에 가슴을 졸이고 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모든 연기를 끝낸 순간 어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자 20년 세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이 긴 여정이 끝났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훗날 김연아는 그날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차마 엄마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면 그만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아쉽게도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정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메달이 아니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얼음판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성숙하고 의젓한 모습에 온 국민은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색깔이 무엇이든 그 메달은 20년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감탄했던 김연아의 우아한 미소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만 번의 넘어짐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낸 흙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헌신이었습니다. 딸이 아파올 때 함께 울고 딸이 포기하려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김연아라는 이름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연아의 요즘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얼음판을 떠난 김연아는 지금도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몇 하 외에 전 성악을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소박하고 다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도 이따금 모습을 비추는데 예전 그대로의 맑고 단아한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연아 이후 우리나라 피겨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연아를 보며 스케이트를 시작한 아이들이 이른바 김연아 키즈들이 이제 어엿한 선수로 자라난 것입니다. 김연아를 보며 스케이트를 신은 한 소녀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 어렵다는 3바퀴 반짜리 점프를 성공시켰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김연아의 뒤를 이어 올림픽 무대에서 당당히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어린 선수는 김연아를 쏙 빼닮은 우아한 몸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 가운데에도 올림픽에 3번이나 연달아 나선 자랑스러운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우리 젊은 선수들이 세계와 당당히 겨루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연아 이후로 아직 올림픽 메달 소식은 다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음판이 부족하고 훈련 환경이 열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김연아가 열어준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 아이들 뒤에도 김연아의 어머니 같은 또 다른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밤마다 얼음판을 찾아 아이를 데려다주고 추운 관중석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름 없는 어머니들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의 이야기는 사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꿈을 함께 키우고 고난의 순간을 끝까지 함께 견뎌낸 위대한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화가의 꿈을 접고 딸의 인생을 자신의 전공으로 삼았던 어머니처럼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모두 자신의 무언가를 내려놓고 자식의 길을 밝혀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키워낸 그 자식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뤄낸 가장 값진 금메달입니다. 밥을 굶어가며 자식을 먹였고, 잠을 줄여가며 자식을 돌보았고, 아픈 몸으로도 자식 앞에서는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세월이 김연아 어머니의 세월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위대한 어머니이고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김연아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저 어머니의 새벽길이 내가 걸어온 그 길과 닮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함 뒤에는 이렇게 묵묵히 헌신한 부모가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자식의 것이지만 그 무대를 떠받침 보이지 않는 기둥은 언제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의 헌신이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위대한 세월이 응원받아 마땅하다고 느끼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따뜻하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부모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겨 여왕 김연아를 만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감탄했던 그 우아한 미소는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흙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화가의 꿈을 접고
딸의 인생을 자신의 전공으로 삼았던 어머니. 딸이 아파올 때 함께 울고 포기하려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손길이 없었다면 세계 최고의 김연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김연아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세상 모든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삶입니다. 화려한 무대에 오르지 않았어도, 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어도 자식의 길을 밝히며 걸어온 그 세월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메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따뜻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